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2월 20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19번째 정책이고요. 이 정책을 보는 순간 두통이 살짝 왔어요. 이건 좀 개인적이지만 정책을 보고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아팠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머리가 아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냥 팩트 전달해드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얘기를 하자면 한 오늘 밤새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좀 보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또 해외에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도 별반 내용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대출 규제가 조금 들어왔는데요. 대출을 10% 줄였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투기 지역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6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60%를 50%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9억이 초과하면 30%만 또 해줍니다. 9억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사면은 예전에는 대출이 60%니까 6억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4억 8천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원이나 수용성,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에 불이 난 게 대출을 받아서 사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갭 투자로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과연 이 대출을 10% 줄인다고 큰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새로 사는 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새로 주택을 사면 새로운 주택의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고 서약서를 써야지 새로운 주택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2년 내에 기존 주택도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새로 산 주택 있죠? 거기로 2년 내에 전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실거주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 대출 없이 사는 거다 그러면 둘 다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3억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이상, 비조정 지역 이상에서는 6억 이상 집을 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랑 직접 이상 거래를 조사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 새로 지정된 곳이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그리고 성남은 이미 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뭐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과열시 또 다른 지역을 규제할 것이다 뭐 등등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와 엄청난 규제다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불이 붙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핀셋으로 자꾸 규제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불이 번져갑니다. 규제를 하려면 수도권 전 지역을 해야 되고요. 수도권 전 지역을 하되 무주택자한테는 대출을 70%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있고 다주택자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역이든 안 좋은 지역이든 집을 더 이상 추가로 구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모여서 열심히 회의를 해서 이제 여론에서 예측한 것과 똑같이 기사들에서 예측한 것과 똑같이 이제 수용성을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많은 뭐
여론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4.15 총선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본인들의 당 숫자, 그러니까 뭐 좌석수,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국민들이 10명 모이면 8명은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너무나 이슈화가 됐어요. 집이 있는 사람도 걱정, 없는 사람도 걱정, 온 국민이 다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좀 강력한 규제를 해서 잡든지 아니면 충분한 공급을 해서 그 예비 수요자들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투기 세력도 어느 정도는 존재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순수한 국민들한테 마음의 조급함을 심어준 거예요. 아,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는 못 벌면 어떡하지? 내 주위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은데 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나도 지금이라도 집을 한 채 사야 되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집을 살 수 있게,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충분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무도 살 수 없게 규제를 한 다음에 무주택자들한테는 70%까지 길을 열어주든지 등등 기타 여러 방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규제로 봐서는 부동산을 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정치 편향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걸 또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보기도 전부터 이 정책을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제 좀 의문인 게 수용성보다 대전의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갔네요. 저는 솔직히 좀 대전이 포함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대전은 포함이 일단은 뭐 안 됐고요.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대전도 보시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국토부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그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국민들이 좀 기뻐할 만한 그런 정책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 관계자들이 잘 하겠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정책을 이제 비판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세금을 착실히 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 의견을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밤 늦은 시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짧게라도 여러분들을 좀 만나뵐 수 있어서 저는 기쁘고요. 이렇게 해외 나와서라도 그리고 구독자가 어느새 좀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구독자 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방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고 좀 방법을 알 수 있고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했던 거고요. 제 부동산 방송이나 재테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또 불인이 뭐 부동산 어린이라 그러죠. 부동산 어린이를 벗어나셔서 더 이제 훌륭한 전문가들 방송을 가서 잘 이해하고 그러셨으면 제 역할은 다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동산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무튼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국 가서 다시 만나요.